네, 안녕하세요. 제로덱입니다. 오늘은 이제 5단원 총알 발사 로직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하려고 녹화를 켰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먼저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이렇게 알게 된 지식들을 이제 제가 직접 얘기하면서 제 머릿속에도 넣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처럼 풀 영상을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요약을 한 영상을 다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처럼 똑같이 먼저 제가 공부하는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해보려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알 발사 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프로젝타일 방식하고 레이캐스트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젝타일 방식 같은 경우는 총알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발사하는 거를 얘기를 한대요. 대신에 이제 직접 총알을 생성을 해서 빠르게 이동하고 생성하기 때문에 게임의 속도가 저하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레이캐스트 방식.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이저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빔을 딱 쐈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타격하게끔 만드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쏘고서 상대가 맞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딜레이가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먼저 리소스 파일에서 이 뷰렛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뷰렛을 모델에 집어넣고요. 모델에서 이 로우 폴리 뷰렛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게 총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프로젝타일로 구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캐스트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책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보통 이제 Z축이 앞을 향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총알에서 앞은 여기잖아요, Y축. 그런데 이제 Y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얘를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죠. 이 로컬 좌표 상에서는 지금 얘가 보고 있는 쪽이 Y 좌표가 되는 거예요, Y축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건들지 말고, 건들기는 할 건데 먼저 일단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대요. 만든 다음에 얘를 이름을 뷰렛으로 바꾸고 이 뷰렛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리셋을 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이제 X축을 기준으로 90도를 숙여준 다음에 이 빈 오브젝트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방향이 이제 Z축이 그 머리를 향하도록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유니티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는 보통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이용하거나 물리 엔진을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물리 엔진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 제가 아까 검색을 했었네요. 리지드 바디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잘 못 보셨나요? 위로 좀 올려서 이렇게 놓으면
얘가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추락해 버려요. 중력을 지금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건데, 유즈 그래비티 속성을 언체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게 더 뭔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매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의미의 질량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킬로그램이나 뭐 그램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 물체의 매스가 1이고 B 물체가 10이면 단순히 A보다 B가 10배 더 무겁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편의상 1kg으로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의 마찰 개수, 앵귤러 드래그는 회전할 때의 마찰 개수, 그 다음에 유즈 그래비티는 이제 중력의 사용 여부, 이즈 키네마틱은 이제 물리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키워드라고 하네요. 옵션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인터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력을 이용한 움직임이 막 빠르게 이동하다 보면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그런 옵션이라고 합니다. 인터폴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전 프레임에 맞춰서 부드럽게 하는 거고요. 엑스트라폴라이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프레임에 트랜스폼 변화를 추정해 가지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컬리전 디텍션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물체는 이제 물리 엔진의 충돌 검출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충돌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거를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밑으로 옵션이 내려갈수록 더 섬세하게 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onstraint라는 옵션은 이 freeze rotation하고 freeze 포지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축으로의 이동을 막을 때는 freeze 포지션, 그리고 특정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거를 막는 거는 freeze rotatio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해볼게요. 뷰렛 컨트롤이라고 잘못 만들었다. 스크립트 뷰렛 컨트롤이라고 만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총알의 데미지를 알아야 되니까 플랫 데미지 이거를 10.0F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로트 한 다음에 스피드가 필요하대요. 스피드는 1000으로 되어 있어요. 1000.0F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총알을 날려줘야 되니까 겟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리지드 바디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add force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에 forward라는, 그러니까 현재 그 게임 오브젝트의 Z축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속도로 날리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이 블렛에다가 이 스크립트를 넣어줘야겠죠. 넣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앞으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함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as relative force라는 것도 있대요. 이거는 굳이 그 게임 오브젝트의 Z축이 아니라 벡터의 forward로 해도 총알이
그 원래대로의 Z축으로 잘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총알이 지금 30도가 틀어져 있다. 보이시나요? (30도) 얘를 기준으로 X축 아니다 Y축을 기준으로 30도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분명히 총알은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릴레이티브를 쓰지 않고 이제 벡터 3의 포워드로 하면은 이게 월드 좌표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나갑니다. 그쵸? 월드 좌표가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add relative force를 써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알아서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 주거나, 이게 아니면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게임 오브젝트의 Z축을 나타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게 피직스 매니저래요.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에 피직스, 그러면은 여기 여러가지 옵션이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몇 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그래비티는 유즈 그래비티, 리지드 바디에서 유즈 그래비티를 사용을 할 때 적용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9.81이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요. 중력 가속도는 뭐 9.8 m/s 제곱이죠. 그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폴트 메테리얼도 있는데, 이거는 물체가 충돌했을 때 반작용에 대한 속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대요. 리지드 바디에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다네요.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슬리핑이라는 게 있대요. 리지드 바디 슬리핑이라는 게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안 보이는데, 그쵸? 여기 보면은 슬립 벨로시티나 슬립 앵귤러 벨로시티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옵션에 나와 있질 않아서 볼 수가 없네요. 그래도 용어라도 알려드리면, 이동 속도와 회전 속도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물리 엔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서 CPU 연산의 부하를 줄여준다. 이거를 이제 리지드 바디 슬리핑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이거를 처리를 해주고, 슬리핑 대 이제 리지드 바디 객체는 다시 휴면 상태에서 깨어난대요. 이런 경우에 다른 리지드 바디 게임 오브젝트와 충돌이 나거나 리지드 바디 속성이 변경이 되었거나 에드폴스류의 함수로 힘을 가할 때는 다시 원래의 힘을 받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레이캐스트 옵션도 여기 있다고 하는데, 왜 제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이는 걸까요? 한번 다른 거를 피직스 2D로 가볼까요? 그런 게 안 보이죠? 잘 모르겠어요. 왜 없는 걸 소개를 하지? 그럼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알려주지도 않고, 이 옵션 중에 있을 것 같아서 봤더니 옵션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하고 있는 게
레이캐스트 히트 트리거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디서 도대체 쓰는 건지 모르겠네. 이그노어 레이캐스트라는 건 있는데 없네요. 레이어 컬리전 매트릭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이어 컬리전 매트릭스는 여기 있네요. 빌드인 레이어 또는 사용자 정의 레이어 간의 충돌 감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 즉 리지드 바디를 포함한 게임 오브젝트가 특정 레이어에만 물리 엔진의 영향을 받게 할 수 있는 옵션이래요. 뭔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옵션이. 이제 충돌 감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콜라이더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충돌 감지를 위해서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는데요. 콜라이더 컴포넌트는 충돌을 감지하는 일종의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고,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먼저 뭐 예를 들어서 이 뷰렛에다가 박스 컬라이더를 만든 것 같네요.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네요. 여기서 콜라이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스 콜라이더를 입혔다가 보이죠? 이거를 아무튼 이렇게 사용도 하고, 혹은 얘를 없애고 콜라이더 중에서 캡슐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클도 있고, 아 2D를 쓰면 안 된다고 적혀 있는 거군요. 뭐 메쉬 콜라이더도 있고 스피어 콜라이더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읽어보면 가장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게 박스 콜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속도 처리가 빠른 게 스피어 콜라이더래요. 그 원. 그 다음에 캡슐 콜라이더는 이제 나무나 가로등 같은 모델의 충돌체로 사용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기본은 Y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메쉬 콜라이더는 이제 충돌 감지를 위한 CPU 부하가 가장 높은 콜라이더래요. 아주 세밀한 충돌 감지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FPS 게임에서는 메쉬 콜라이더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스피어 콜라이더를 쓰지 않을까. 한번 메쉬 콜라이더 추가를 해볼까요? 메쉬 콜라이더. 메쉬 콜라이더 볼 수 없나? 와이어 프레임이고, 잘 모르겠다. 뭐 그냥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메쉬 컬라이더를 쓸 수가 있는데,
유니티에서는 메쉬 컬라이더 간의 충돌 감지가 안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대요.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정밀한 충돌 감지를 해야 될 때는 메쉬 컬라이더 속성 중에 콘벡스라는 옵션이 있대요. 이거를 체크를 해야만 충돌이 감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로처럼 막 복잡한 게임을 만들 때 플레이어가 스테이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할 때 여러 개의 콜라이더로 배치하면 작업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메쉬 콜라이더를 활용을 해서 게임 스테이지 전체를 로우 폴리 메쉬로 제작을 한 다음에 메쉬 콜라이더를 적용하면은 메쉬 콜라이더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렌더러는 제거를 해서 이제 게임 스테이지에 오버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수할 일도 없고 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휠 콜라이더는 차량의 바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콜라이더래요. 바퀴의 서스펜션, 바닥과의 마찰 저항과 미끄러지는 저항을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터레인 콜라이더도 있는데, 터레인 엔진을 이용해서 생성한 지형에 사용되는 콜라이더다. 지형의 복잡도에 따라 콜라이더의 부하가 높아진다 라고 하네요. 뭐 여러가지 콜라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렛이 발사가 돼서 일정 거리를 날아가서 벽이나 적에게 맞았을 때 충돌을 감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대요. 충돌을 일으키는 양쪽 게임 오브젝트 모두 콜라이더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두 개의 게임 오브젝트 중에 움직이는 쪽에는 반드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있어야 된다.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이동을 위해서는 리지드 바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콜라이더가 있어야 된다. 사실 알고는 있는 내용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렛 게임 오브젝트에 스피어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추가하라고 하네요. 메쉬 콜라이더는 지우고 스피어 콜라이더. 네.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라고 하네요. 안돼, 실수했다. 안돼. 이거를 줄이면 될 것 같은데. 되네요. 한 0.1?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통 앞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게 안되나? Z축으로 좀만 알아. 아이고 너무 많이 했다. 한 3 2 1 0.1 요정도 요정도 설정을 해주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레디우스 속성을 0.2로 주라는데 저는 0.1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앞에서 만든 월 같은 경우 이제 벽 만든 거 있죠? 이거는 이제 그 큐브를 이용해서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원시 모델은 콜라이더가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벽에 들어가 보면 이미 박스 콜라이더가 들어가 있어요. 충돌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아무튼 말이 없었던 게 이제 여기 충돌 발생 조건이라는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어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연산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콜라이더는 스피어 콜라이더고 그 다음은 캡슐 콜라이더, 그 다음은 박스 콜라이더래요. 이제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포함한 게임 오브젝트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온 컬리전 이벤트 또는 온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컬리전 엔터라는 게 있고, 온 컬리전 엔터는 이거는 한번 제가 너무 지금 말로만 해서 이 영상을 지금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 원 컬리전 엔터라는 게 있는데 얘는 두 물체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void on collision state 얘는 두 물체 간의 충돌이 지속될 때 두 물체 충돌이 지속될 때 그 다음이 on collision exit 있는데 두 물체가 서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want
원 트리거 엔터. 얘는 두 물체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void on trigger stay. 자꾸 한글로 void on trigger stay. 똑같죠 지금? 두 물체 간의 충돌이 지속될 때, 그리고 void on trigger exit, 나가는 게 있다. exit.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물체가 서로 떨어졌을 때. 근데 이게 두 개가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is trigger 옵션이라는 게 있대요. 옵션을 안 쓴 거랑 쓴 거의 차이래요. 지금 이 차이에 의해서 불러지는 함수가 다른가 봐요. is 트리거 그 속성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리지드 바디에 의해서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끼리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은 뭐 튕겨나가거나 뭐 이렇게 정지가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물리적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리게끔 한대요. 대신에 이제 그 함수 이벤트는 불러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코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태그 활용이라는 부분인데, 총알이 벽에 충돌했을 때 이제 벽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가진 어떤 게임 오브젝트가 날아와서 충돌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그냥 읽어 드릴게요. 물론 충돌한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게임 오브젝트의 태그를 지정해 충돌 시 해당 태그 값을 식별해서 적절한 로직을 처리하면 좋다라고 적혀 있어요. 먼저 여기 또 들어가서 지금 제가 잠깐 잡소리 하면은, 지금 171페이지부터 이제 지금 188페이지 하고 있거든요. 진짜 끝이 없네요. 이거 몇 번을 나눠서 찍어야 될지 지금 되게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라는 게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래요. 에디세.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그냥 에드 태그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쵸? 벽에서 그 책에는 지금 에디트 들어간 다음에 프로젝트 세팅에서 태그 앤 레이어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여기서 에드 태그 하면 들어가줘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태그를 추가를 하래요. 플랫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벽이 아니라 블렛에다가 태그를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드네요. 이거는 remove flat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충돌했을 때 총알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기 전에 한번 실행해볼까요?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걸어서 볼게요. 힘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박혀 있네요.
이제 저걸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꺼내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네요. 그냥 해야죠 뭐.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벤트 추가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on collision enter 들어가면 이렇게 함수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콜리전을 그냥 콜이라고, 이거의 콜라이더의 태그가 블렛이면, 아이고, 블렛이면 충돌한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한다. destroy 그 다음에 콜점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면 삭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블렛에다가 remove 블렛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얘가 슉 날아가다가 안 없어지네. 아, 벽에다가 해놔야 되는구나. 그치. 그러면 벽이 지금 모델에 모델이 아니라 이미지에 있죠. 어디 보자. 스테이지에 있나? 아, 스테이지. 아, 프리팹에 있네. 프리팹에다가 이 스크립트를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면 얘가 쑥 날아가다가 없어졌다. 네,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디스트로이를 해서 이 게임 오브젝트를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디스트로이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대요. 이렇게 한 5초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은, 해볼게요.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5초가 되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구요.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총알을 발사하는 로직을 구현을 해보자고 적혀 있네요. 게임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게임 오브젝트 하위로 차일드화해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할 경우가 되게 많대요. 다음 이제 앞으로 소개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빈 게임 오브젝트 생성. 그냥 저는 이게 제일 편해요. 크리에이트에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뭔가 여기까지 마우스가 잘 안 가서 그냥 하이어러키 간 다음에 이 create npt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일단 총알의 발사 위치부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먼저 그 총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총이 선택이 되는데, 그냥 얘 앞에다가 총알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 총구 앞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는 얘를 Fireforce라고 적혀있네요. Fireforce. 네, 이제 저 발사되는 위치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Shift Alt N이라는 거를 사용하려네요. Shift Alt N. 이것도 빈 게임 오브젝트를 제 자식으로 두는 방법이래요. 그 부모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Shift랑 Alt랑 N을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단축키 알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캐릭터가 총을 들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한 상태에서 이거 위치를 좀 바꾸라고 하네요. 지금 얘가 어차피 Z축이 제대로 가 있으니까 앞으로만 당겨주면 될 것 같은데,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씬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살짝 올려야겠네요. 살짝 올리고, 저 총알이 한 요쯤부터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약간 이상하긴 하네. 이렇게 잘 위치를 시켜주면 되는데, 되게 어렵네. 회전을 조금 시킬까요? Y축이 아니라 Z축을 기준으로 한 10도? 한 20도? 15도?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값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지? 끄면 초기화가 돼버린다. 이럴수가.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대요. 책을 보고 할걸. 먼저 게임을 실행을 하고요. 게임을 실행을 하고 씬으로 간 다음에 요노마를 아까처럼 15도 해주고, 위로 살짝 올리고, 약간 이렇게 당겨주고, 너도 살짝 일로 가고, 이렇게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준 상태에서 카피 컴포넌트를 하래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를 하고 씬에서 이 페이스트 컴포넌트를 하면은 값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 파이어포스와 같이 트랜스폼 컴포넌트만을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는 씬뷰에서 직접 클릭해서 선택할 수가 없대요. 따라서 파이어포스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려면 하이러키 뷰에서 파이어포스를 선택한 다음에 트랜스폼 축을 클릭해 좌표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쵸? 이처럼 메쉬가 없는 빈 게임 오브젝트는 씬뷰에서 직접 선택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 기즈모라는 거를 활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이 기즈모스라는 C#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래요. 마이 기즈모스 여기서 해줄 게 뭐냐면 되게 함수가 많네요. 이런 함수가 있네. 퍼블릭 먼저 컬러를 퍼블릭 컬러라는 게 있는데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짓고 얘를 컬러.옐로우로 지정을 해놓고 퍼블릭 플로트로 놓은 다음에 얘를 레디우스 놓고 얘는 0.1 f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보이드인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onDraw래요. onDraw gizmos 이거를 적은 다음에 여기서 gizmos에다가 이 컬러로 바꿔주고 이 컬러로 바꿔준 다음에 gizmos.draw sphere 그 다음에 transform position 현재 포지션에 이 반지름 레디우스를 지정을 해주면은 뭐가 뜬다고 하네요. 한번 해볼게요. 마이 기즈모를 총에다가 여기 파이어포스에다 넣으면 오 뭔가 나왔어. 아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네. 이거는 좀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컬러를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기즈모의 컬러를 바꿔주고 이제 뭐 원을 그린다, 스피어를 그린다. 그러면은 꼭 이 스피어를 그리지 않더라도 다른 거를 또 그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할게 플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블을 선택을 하래요. 레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레이블이 어딨어? 이건가? 레이블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뭐가 플레이어다 라고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신기하네. 그래도 일단 아무것도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 이제 생성과 동시에 앞으로 날아가는 총알과 총알이 생성될 좌표가 준비가 됐다. 이제 총알 발사 로직이 적혀 있어요. 이제 발사하는 스크립트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파이어 컨트롤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먼저 어떤 그 게임 오브젝트 프리팹을 사용을 할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블렛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트랜스폼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폼은 파이어포스 놓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if 인풋에 있는 것 중에서 get 마우스 버튼 다운이 있어요. 여기서 0이라고 놓으면은 이게 왼쪽 버튼인가 봐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fire를 놓으면은 fire라는 게 있대요. 지금 아직 구현을 안 했는데 fire라는 함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ire라고 놓을 건데, 그 다음에 instantiate라는 게 있네요. 얘는 플랫을 fireforce position, 그 다음에 fireforce rotation 값을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사를 하게 되는데, instantiate가 어떤 함수인지를 봐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여기 보니까 그 아까 get 마우스 버튼 다운은 0을 눌렀을 때는 왼쪽 버튼이고 1을 눌렀을 때는 0을 눌렀을 때는 왼쪽, 1은 오른쪽, 2는 가운데 버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nstantiate 함수는 게임 오브젝트나 프리팹의 복사본을 만드는 함수래요. 그래서 인자는 게임 오브젝트, 그 다음에 총알의 생성 위치, 그 다음에 총알의 각도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instantiate는 다음과 같은 다양성을 갖는데요. 블렛하고 fireforce position, 이걸 적어주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적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instantiate가 게임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걸 쓴다. 이거를 먼저 여러 개를 복사를 해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이렇게 총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처음에 썼던 게 블렛, 그 다음에 fireforce, 그 다음에 fireforce. 이것도 복사해서 미리 적어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어놓고, 얘는 포지션, 그리고 얘는 로테이션, 그리고 얘는 포지션,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로테이션, 그리고 널이 하나 붙네. 그리고 블렛하고 파이어포스만 넣어도 된다고 하네. 그 다음에 파이어포스 넣고 여기다가는 false를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플레이어한테 넣어놔야겠죠?
플레이어한테 이 파이어 컨트롤 이런 거를 넣고, 블렛은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게 모델에 있는 이 블렛이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위치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위치를 사용을 할 거니까 저거를 복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넣어준 상태로 실행을 해서 쏘면 뭔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총알은 블렛 이거를 써야 되는 거네. 이거를 그러면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플레이어에 블렛을 이걸로 바꾸고 사용을 하면 이렇게 총이 드디어 나가네. 드디어 총을 쏠 수가 있게 됐어. 되게 길다. 이제 한 30페이지 정도 작업했거든요. 30페이지 정도 작업을 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지금까지 한 거에 한 2배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했거든요. 먼저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찍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총을 쏘는 것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냥 찍은 영상이라서, 사실 뭐야 얘는 동영상 녹화하는데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뭐 이렇게 혼자 멍 때리고 말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어, 이걸 누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좀 무서운데, 어떤 게 아직 맞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차차 좋은 방법을 찾아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도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더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